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깨어난 골잡이들 외나무다리 격돌 승리 이끌까? 외나무다리 격돌이 남았죠 이제. 네. 특히 전북이 저는 가장 큰 관심인데. 저 전북과 인천 이번 주 네, 토요일에 전북과 맞붙게 인천 되는데요. 그 멸망전이죠 거의. 네. 그렇죠.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전북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전북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예, 네. 전북이 제주한테 결정타를 얻어맞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내 계속 때리다가 한 골 못 넣더니 결국에 저번에도 세트피스 그랬는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유율이 전북이 68대 32로 앞섰고 슈팅 숫자도 11대 4로 앞섰습니다. 네. 그런데 유유수. 결정타를 맞고 졌죠. 이거 근데 어디서 봤어요? 유효슛 개수? 다음 포털 사이트 참고했는데. 근데 K리그 거기다 프로축구 연맹에서 자료를 따오는 것 같더라고요. K리그 사이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효슛 2개예요. 전북이. 아,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슈팅을 골문 안으로 때린 게 전반에 나온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11개 중에 2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전북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스프린트 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스프린트 라운드에서 전북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 대전과 제주가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급해요. 그리고 나름 본인들의 기량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자신감과 자존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틀어막고 역습을 하고 세트피스를 살리면 된다라는 거를 대전과 전북이 보여준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전북의 이제 상황 인식이겠죠. 전북이 여기서 우리가 경기는 잘했어. 우리가 계속 주도했고 뭐 세트피스에서 한 골 허용했는데 그거는 뭐 안 허용할 수도 있었어. 라고 인식을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강등 그런 인식으로는 강등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전북을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전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북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공격수들이 지금 사실상 외국인 공격수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김두현 감독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죠. 전북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거야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코칭 스태프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겠지만 상대 인천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인천은 분명히 잠그고 시작할 겁니다. 잠그고 시작하고 이제 역습을 노릴 텐데 그리고 인천은 이제 또 무고사가 살아나면서 무고사가 지금 그 리그 득점 1위입니다. 네. 15골? 결국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얻어맞으면. 마치 인천이 광주를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전북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질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수없이 그래도 전북은 산다. 그래도 전북은 산다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기 끝나고도 사실 김학범 감독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도 전북은 살 산다. 거다. 근데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수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수원은 서서히 내려가 왔어요. 몇 시즌에 그쵸, 여러 걸쳐서. 시즌에 거쳐서. 왜냐하면 일단 구단 그 그쵸. 스폰서의 지원이 줄어왔고 근데 전북은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 돈도 떨어져. 지금 가장 많이 쓰고 돈을 있잖아요. 많이 쓰고 있는 팀이고 여름 영입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북은 살 것이다. 좀 수원하고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저는 뭐 지금 전북의 이도원 단장 그다음에 김두현 감독 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접근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런 경험들이 없는 게 굉장히 큰 팀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리고 팀도 선수들도 이 선수들이 대부분 강등권 경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승 경쟁은 해봤어. 그러니까 위기라는 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위기 상황에서도 예전에 챔피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경기 내용 필요 없거든요. 지금 결과만 상황에서. 있으면 됐는데. 네. 아까 그래서 뭐 득점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파이널 B에서는 전북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건 저는 실점이 많은 게 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K리그 1에서
최다 실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세하게 봐야 돼요. 파이널 B에서 최다 득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스프링 라운드 전에 다득점을 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6대0 뭐 이렇게 이긴 경기 있기 있었죠. 때문이에요. 결국에 지금 스프링 라운드가 진행된 다음에 두 경기가 무득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득점이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균 득점을 생각하면 안 되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게 특히 더 파이널 이 라운드에 돌입하고 나서는 안 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 승점을 뺏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결국 무승부만 가도 상대 승점 뺏고 우리는 승점을 얻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안 지려면 결국에 좀 실점하는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 송주 선수의 이 세트피스 한 방만 아니었으면 후반 가서 또 어떠한 전북이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또 후반에 그 생각이 위험하다고요. 그렇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저거만 정부가. 아니었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이 안 지켜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트피스 상황도 제가 봤을 땐 좀 안일한 수비 마킹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영재 선수가 완전히 놓치면서 송준 선수에게 한 방 먹혔는데 뭔가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집중력 집중력이? 있게 또 막아주기만 해도 절실함이 좀 안 네. 보인다. 이런 패배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건 어려워요. 사실 뭐 어렵죠. 팀 밖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요즘 들어서 유튜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전술 분석하는 사실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지만 축구 전술의 분석의 영역은 사실 기술 분야고 전문 분야에서 사실 그 경기인들만큼 그들이 이제 전달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세하게 알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아무튼 세트피스 부분에서 저는 제주는 뭐 아주 약속한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운이 좋아서 들어간 플레이는 아니었다고 완전 봐요. 노리고 찬 것 같은. 네. 남태희 크로스였죠. 선수는 분명히 길게 보고 그러니까 긴 뒷부분에 분명히 찬스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약속된 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면 지금 일단은 뭐 그 현대 축구의 추세라는 거는 세트피스 코치가라는 영역이 생겼을 정도로 세트피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술 전략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전북은 지난 두 경기와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은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지난번 하니까. 제주전 패배는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았을까 좀 더. 그래서 좀 제주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절박함이 좀 덜 느껴진다는 느낌? 아직은 우리 전북이야 약간 그 느낌이 있었다면 다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참 어렵죠. 그 사실 선수 11명 그리고 그 많게는 벤치에 있는 뭐 한 20명 가까이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번에 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됐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주 원정을 갔잖아요. 공항에는 팬들도 있고 제주 공항이라는 곳은 거의 뭐 몇 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꼭 그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 수많은 전북 팬들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죠. 근데 그 선수들의 분위기나 패배한 뒤에 그 표정이 그렇게 절치부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게 팬들에게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지구 웃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우리만 이렇게 결국에 선수들은 그 내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가 만약에 팀이 강등이 됐어요. 그럼 그 선수는 떠날 거라고요. 떠나죠. 좋은 팀으로 가겠죠. 그렇죠. 2부 리그에 남진 않죠. 근데 팬들은 우리 팀이 2부 리그가 됐다고 해가지고 1부 리그 다른 팀을 응원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팬들이 그런 뭐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또 분노하는 이유는 그 저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서울한테 지고 나서 바로 일부 몇몇 선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렇죠. 맞아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거는 좀 그거는- 달라요. 그거는 그럴 수 없죠. 네,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일탈이죠. 개인 생활이니까. 일탈이죠, 그건 약간. 네,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좀 더 비판을 받을 만하고요. 선수단의 동선에서 뭐 공항에서 쇼핑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팬들 음. 입장에선 안 그래도 뭐 성적도 안 나와 강등될 위기에 그쵸. 근데 뭐 그런 별로 일들이 그런-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화가 나겠죠. 당연히 화는 나고 팬들은 서운할 거예요. 이거를 뭐 그냥 사생활이라고 사실 그냥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팬들의 마음을 알고 조금 더 정신 차려서 경기를 해야죠. 그리고 진짜 인천전은 인천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이 타이밍에 인천을 근데 만나는 게 근데 인천하고 전북의 분위기는 지금 완전 다르죠. 다르죠. 그쵸, 팬심도 다른 것 인천은 같고요. 팬들이 굉장한 응원을 보내고 있고 약간 똘똘 뭉친 느낌이 또 있잖아요. 인천은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많고. 위기의 경험을 네. 탈출한 경험들이 많고. 위기 DNA가 있죠.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일단 전북이 앞서기 네. 때문에 전북이 저는 잘할 걸로 보긴 하는데 일단 전북이 홈에서 그나마 성적이 좋죠. 그러니까 전북이 올해 홈에서 5승 7무 5패 50% 승률이었고 원정에서는 4승 3무 11패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래도 네네. 인천을 홈에서 만난다는 면이 좀 좋다. 조금 이제 푸근할 수 있고 또 인천을 상대로 안방에서 13경기 연속 무패라는 오. 뭐 일단 전적 상대 전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전북한테 객관적으로는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그래도 전북은 산다, 그래도 전북은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올 시즌 지금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강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안양이 굉장히 잘해서 안양은 뭐 이제 다이렉트 승격을 향해서 한 발씩 다가가고 있지만 2위부터 뭐 한 7위, 8위까지가 촘촘하고 난리예요, 물고물리는 난리. 그 경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지금 제주 광주는 조금 안정권이라고 보고 대전 대구 전북 인천 이 네 팀 중에 한 팀이 결국에 12위가 돼서 자동 강등이 되고 나머지 팀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칠 텐데 플레이오프까지만 가면 그래도 지금 팀들의 분위기나 성적들이 다들 나쁘지 않고 경기력들이 아주 그렇게 처참하게 가는 과거의 수준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플레이오프 가서 1부 리그 팀이 2부 리그에 잡히는 경우는 1부 리그 팀은 뭐 마지막 한 몇 달 동안 거의 승리가 없고 2부 리그 팀은 막 기세로 올라왔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도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체급차 그다음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나름대로 구단들이 노력했던 부분을 보면 10위만 피하면 그래도 잔류할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들과 가정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건데 스포츠는 꼭 그렇게 또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예, 반대로 있으니까요. 굴러갈 때도 있으니까요. 자, 인천이 이번 그 전주 원정에 열대 버스를 배차해서 아, 여섯 그러니까. 또 증차까지 16대 갑니다. 그렇죠. 6대를 또 증차해서 네. 굉장히 많은 원정 팬들을 또 데리고 동원할 네. 예정이고 아주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전주가. 이번 주 가장 빅 매치.